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인데 답이 안 보이니까 정치권도 국민도 자꾸 외면하고 있는 인구 오너스 효과와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구 보너스 효과와 인구 오너스 효과를 주제로 경제 이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면서 인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사람이 덜 필요한데 왜 인구가 중요한 자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줄어든 그 결과 때문에 미래 시점에 산업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연령대의 생산 인구가 부족해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일자리 줄어드는 것보다 일할 사람이 더 부족해진다는 거죠. 당연히 그 생산 인구는 소비의 중심을 차지하는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아무튼 26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나라의 인구가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명은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명도 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구 자용 감소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기록한 수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서 그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출산율 하락 속도가 워낙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지겹도록 듣는 부분이죠. 네.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현상인데요.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 정치가 확대되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 가족의 개념을 변화시키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권리를 증진시키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역할도 찾고 가정 외에서의 꿈을 이루려는 여성들도 많아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소가족 규모로 가족 개념이 바뀌게 됐어요. 그렇죠. 산업화도 한몫했죠. 농경사회에서는 식구 하나하나가 일할 재산이었는데 산업화되면서 굳이 출산을 많이 할 이유도 줄어들잖아요. 네. 게다가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복지 혜택도 늘어나면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를 앞당기게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구 문제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워낙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이 인구 감소 문제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산도 엄청 쓰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15세에서 64세까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경제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가 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나라의 생산이 늘면서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서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경제학에서는 인구 보너스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게 인구 보너스 효과네요. 네. 그래서 인구 보너스 효과가 늘어날 때는 사회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될 고령층 비율이 줄어들어서 그 사회의 저축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겠네요. 그럼 반대되는 상황이 인구 오너스 효과입니까? 네.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될 고령층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 부담 비용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내수 경제 침체 및 고용 시장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경제 규모도 작아지고 적은 생산 인구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 부담도 커지니까 안 그래도 소비 인구가 적은데 소비할 수 있는 돈도 적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산 인구가 감소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인구 보너스와는 반대로 인구 오너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 오너스 효과를 제대로 막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감소 추세로 봤을 때 2035년에는 잠재 경제 성장률이 0.4%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의 3대 생산 요소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이라고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토지와 자본하고는 다르게 인구는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또 인구가 시장도 만들어주는 두 가지 역할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동력만 생각하는데 인구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는 그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이자 돈이 돌 수 있게 만드는 시장도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중요한 생산 요소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아는데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앞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각될 문제인데 해외 사례도 그렇고 시원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없어 보여요. 그래도 김하백님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는 부분이 있기는 할 거 아닙니까?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 주제라서 점점 이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주택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수당이나 복지지원 같은 복지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육아지원 같은 복지 혜택도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 해결에서 출산율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가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만 줄일 수 있어도 그리고 내 집에 묶여있는 돈만 줄일 수 있어도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확연히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싸게 가질 수 있는 내 집이라는 게 포인트죠. 임대 말고. 그렇죠. 그거 예전에 주제로 한번 다뤘었죠. 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게 포인트인데요. 일반 가게들의 여유자금이 돌면서 미래 소비에 대한 계산이 섰을 때 출산에서 오는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구조상 주택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가 주택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고령화 문제 방안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공장 자동화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자동화랑 고령화 문제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출산율이 당장 적은 상황에서 은퇴한 고령자가 늘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 증가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를 앞둔 고령자들의 은퇴 연령을 늘려서 생산 인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정년 연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맞는데 근데 솔직히 고령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자동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제조업 강국이면서 현재 고령화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는 독일이 지금 이 자동화를 통해서 고령화 문제도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독일의 4차 산업의 핵심이 스마트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스마트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육체 노동의 비중이 적고 저숙련자들도 자동화에 따라서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고령층이라도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숙련도가 높지 않아도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고령자라고 해도 이직이 용이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나이가 들어도 직업 재교육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억지로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령층이라도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령 노동자 수요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스마트 공장이 독일 4차 산업 핵심인 건 알고 있었는데 고령화에 대안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이 내용이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안 되겠지만 참고할 만한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본적인 대안은 출산율이겠죠. 맞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노년층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는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역시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같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독일도 지금 당장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독일도 현재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아직 결과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스마트 공장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던데 고령화 부분에 대한 접근은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구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저성장도 그렇고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인구 문제가 장기적인 침체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도 앞으로는 이 인구 문제가 더 큰 원인이 돼서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벌써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오너스 효과를 겪고 있는 나라니까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심과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오늘 내용은 경제학적인 이론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모두 이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오늘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중요하지만 지겹게 느껴지는 주제이기도 하죠. 아무튼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고령층 비중이 늘고 이 때문에 경제까지 축소되는 걸 인구 오너스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관심 가지는 출산율에 대한은 현실적인 가격의 주택 소유, 그리고 고령화 지원 방법으로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의견도 이야기해봤는데요. 주택 관련된 대안은 추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